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8월 17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치는 편곡지고요.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정도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답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 국민들보다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헤집어 본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 에, 어떤 선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한테 좋은 시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었던 우리 선대들의 뜻을 또 계승하는, 그리고 그 선대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데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내일인가?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쯤 될 것 같아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죠, 미국에서. 근데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발생하는 회담인데 뭔가 드러난 것은 너무 좀 부족해요, 좀. 지금 바이든의 어깨에 짓눌린 그 무게감에 비해서. 그리고 미묘하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여기서 저는 일본은 큰 발언권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미묘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각차가 있어요. 그런데 수는 미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팅을 한다. 이거는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캠프 데이비드면 여기 중요한 미팅들을 많이 했다는 건데, 기실 내용을 보면은 하루 만에 미팅이에요. 하루만 잠깐 만나는 거. 점심 한 끼 먹고 오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곳에서 미팅을 하지만 전격적으로 한다. 뭐 길게 할 게 아니고 좀 급하죠, 미국은. 그리고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 미국에 있어서. 그걸 통보하는 행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중에 큰 걸림돌이 윤석열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가 동행하지 않는다. 일정이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때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에 약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미국의 입장, 뉴욕 타임즈의 사설이에요. 오늘 날짜죠. 8월 17일 날 나온 거니까, 이것은 보면은 이제 바깥에 인사가 들어와서 쓴 논설인데, 사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분야에 관여했던 동아태 지역에 관여했던 미국의 외교관 출신, 공무원 출신이 쓴 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번역을 해보자면,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중국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중국이 핵심이에요, 중국이. 왜냐,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지금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힘에 지금, 중국의 체중에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에요. 즉, 한중일 회담은 중국을 위한 협력체다. 물론, 그것도 지금 상황을 다는 모르겠죠. 중국, 죄송합니다. 미국 상층부의 시각을 반영한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 확실한 메시지. 이 말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는다. 즉, 중국이 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팽창을 하고 있다. 그걸 미국이 지금 좀 누르기가 벅차다,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뭐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있는 두 나라, 일본과 한국과 힘을 합쳐서 방어선을 구축한다. 만만치 않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3자 협력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한일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특히 이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둘이가 친하게 지내서 연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하나 묶으면 좋겠다. 지금 마침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유럽에 나토가 생겨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비슷한 게 생겨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요런 이제 바람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것은 바이든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반적인 바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딱 사실에 적당한 내용이죠.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사실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꼼꼼히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 미팅, 한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은 대중국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의 바람과 달라요. 이게 큰 핵심이에요. 미국의 생각이 우리와 달라요. 미묘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남 뉴스인데 영어로 나온 걸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 여기 보면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최근에 해병대 항명 이제 사안과 관련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언급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 좀 정부가 충실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뭐냐면은 현재 두 가지 문구는 합의했다. 자, 이것은 한미일 협력 관계 토대를 맞추자. 이번에 나토처럼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들자. 이거는 힘들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선거로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음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일본의 새로운 수상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고한 체제로 구축하겠느냐. 약속을 지키는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내용을 안 따라가는 전례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브릭스가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금요일이잖아요. 토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달러를 밀어붙일 새로운 금 기반 통화를 제안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 가지고 바이든이 특히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어쨌거나 지금 발동을 그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너무 약하죠. 제가 봤을 때 미국 국민의 시선을 끌 정도는 안 돼요. 이게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 쪽일 거예요. 대북 관련해서 북한을 포위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니까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북한을 밀어내자. 그리고 최소한 우리를 지켜주자. 이게 일부 세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희망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 보면 두 가지 문건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제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게 해보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세 군데 다 바뀌게 돼 있는데 2, 3년 안에 내년부터 당장 바뀌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여기서 제 눈을 끄는 것은 뭐냐면 지난 5월에 이것을 미국이 제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게 조금 제 눈에 가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다 라는 게 느껴져요. 최소한 금년 초부터. 그리고 조금씩 깐다. 카드를 다 알려주지 않는다. 막판에 미국이 원할 때 탁 통보한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의 패권이 할 수 있는 힘이죠. 그죠? 우리는 북한이 특정되길 기대해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은 중국이 90, 북한은 10이에요. 현재로 봐서. 북한이 안 위험하냐?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자, 우리의 생각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엄청나게 중요한 미팅이거든요. 우리는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못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한미일 간에 공동 협의체를 한다? 나토를 만드는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직 그래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한일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도 그걸 알아요. 한국이 반발하죠.
즉 미국이 일본이 침입을 받는데 우리가 지켜준다? 미국이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군을 보낸다? 우리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곳을 불러다가 이 급박한 시기에 바이든이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기자회견까지 했음을 박는다. 세 번째 문건, 협의 중이라는 거, 우리가 불편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일본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고 우리는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죠. 네. 자, 5월을 언급했죠. 5월에 이게 있었어요. G7 히로시마 미팅이 있었죠. 이때 우리 이제 윤석열도 가고 뭐 젤렌스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이때가 제가 밑에 영어로 제목을 좀 적어놔서 그렇긴 한데 이 미팅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건 포석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석이고 이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점정하는 강해지는 중국을 제한할 방법, 제어할 방법,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왜냐? 미국은 패권에 기반한 그리고 그 패권에 기반한 달러에 기반한 체계가 몸에 익숙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되게 공정하게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징검다리를 활용했던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어젠다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히로시마 비핵화를 위한 히로시마 비전 뭐 이런 거예요. 비핵화가 비전이에요. 비핵화가.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서 뭐 중국과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평화 무드가 이렇게 섬에 나와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뜬금없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한 거죠. 갑자기 마크롱이 프랑스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미팅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돌아가는 길에 몽골을 방문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요. 예정이 없었던 미팅인 것 같아요. 일정이 한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박 1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몽골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발동을 거는구나. 이게 비핵화랑 상관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뒤에 가면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고 나서 몽골에서 이 발표를 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8일 만에 몽골에 온다. 예. 옛날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로 오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때 북미 정전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전 분위기로서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 전 세계에 희망이 없잖아요. 갈수록 싸움만 더 하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싸움만 하고 폭발할 지경이잖아요. 사람들이 살림살이는 버거워지고. 그래서 교황이 등장한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몽골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교황청 쪽에 찾아보면은 교황이 몽골을 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2월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2월달에 아프리카에 다녀오면서 그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지금 마크롱이 다녀간 이후에 발표가 됐어요. 가톨릭 신자가 1000에서 1500명 사이에. 얘기를 왜 가느냐 그러면. 자, 그것을 한 1, 2주일 앞두고 브릭스 미팅을 2, 3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향후 미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틀을 다진다. 되겠습니까? 바이든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와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100명 이상이 타 죽었고 아직도 1000명 이상이 실종인데 미국 자연재해 사상 최악의 지금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이미 많은 주 정부의 부실한 대처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말로 하면 인재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팅을 하겠습니까? 장기적인 포석을 당장 내년에 대통령이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브릭스 미팅이 다음 주에 있고 여기 이제 이야기가 중국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아마 러시아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달러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달러의 약점을 보완한 그런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브릭스 나라들끼리 통용하자. 그게 많은 나라들이 동치한 무사를 밝혔다. 이때까지는 대안이 없어서 미국 달러에 기대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환영이다. 뭐 두 개 다 쓰면 되니까.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여유를 갖고 한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도전이거든요. 미국한테. 세상에서 달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미국은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고 기존에 빌려준 것도 돈 갚아라. 미국이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될지 몰라요. 빚잔치죠. 빚잔치. 잔치 중에 제일 힘든 잔치. 빚잔치. 그런 위기에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통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불이 붙을지 몰라요. 이런 싹을 제거하는 게 맞아요. 미국의 방식이라면. 그런데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네. 큰 위협이에요. 근데 이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니죠.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그 세 번째. 지금 어젠다는 우리는 계속 북한의 어젠다를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태효 차장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합뉴스 기사에 났던 것처럼 북한 이야기는 김태효 차장도 감히 강하게 못해요. 왜? 합의 내용에 북한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지금 미국의 입장은 훨씬 더 급해요. 우리보다. 우리의 저기 일본이나 한국의 지도자의 안위를 생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활용하는 수단일 따름이에요. 자, 미국의 빚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이제 빚만 아니라 미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자의 비율이에요. 현재 한 10%, 9% 정도 돼요. 예.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한 10년, 20년, 2040년만 되더라도 현재 예산에서 이자 비용만 25%예요. 이라고 나라가 운영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대로 상태로 지속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살림살이가. 내가 번 돈의 20%, 30%를 이자만 갚는데 쓰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그렇게 되면 돈 빌려준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중국이랑 강제기 생겨서 자기들끼리 화폐를 만들겠잖아요.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권적 지위가 약해지면은 돈을 더 빌리기는커녕 갚으라고 부를 거예요. 예. 빚보정 쓰다가 망하기는 싫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이런 위협에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적이 생기지 않더라도 근데 강력한 적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미국이 얼마나 급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자. 8월 9일날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사우디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미국이 가운데 끼어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이를 좋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화해시키려고 할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얼마 전에 사우디를 버리고 갔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할 때. 그래서 UAE,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에 대한 큰 실망감, 분노를 표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게 벌써 불과 1년 전의 일인데 글쎄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미국이 궁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우디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금년 8월 9일날 기사잖아요. 그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죠. 이런 상황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요. 이게 바이든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미일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우디 문제 핵심도 중국에 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동이 딱 걸려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미적지근하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밝혀진 것은 미적지근해요. 한미일 동맹 강화. 그렇다고 나토처럼 군사 동맹을 맺겠다. 중국에 같이 싸우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바이든이 해외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옆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는 친구죠.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우디를 꼬시려는 모습이 엄청나게 나와요. 사우디를. 이게 뭐냐?
사우디는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겠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양수겸장이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 물론 말은 민간 원전 건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엄청난 혜택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중국 기술을 가지고 만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겠다. 이거는 사우디가 확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1, 2년 전에 자기들이 편할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확 떠나면서 힘의 공백을 초래해서 사우디를 초조하게 엄청 놀라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중국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마라. 중국에게 원유 팔 때 위안화로 거래하지 말고 달러로 거래해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8월 9일 기사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해요. 그죠? 근데 사우디가 이 분위기로 따라갈 것 같으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거든요, 사우디에. 그 중동 국가들 모두 다 제가 봐서는 브릭스에 올라탈 것 같아요, 브릭스에. 왜냐? 지금 중동에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은 자기들 원유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세계 1위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힘을 싹 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몰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에요. 가장 큰 고객이에요, 중국이. 그럼 중국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다른 것까지 살펴준다는데 그 위안화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결정을 안 했지만 갈 것 같아요. 브릭스에도 사우디가 올라탄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화해를 시켰잖아요. 예. 그게 미국이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 사우디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란은 지역의 강국이에요.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예. 사우디보다 셀 수 있어요, 이란이. 근데 그 둘을 화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갔으니까, 예? 중국만 오케이 하면은, 그리고 석유 생산국이고, 이란도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기가 다 브릭스로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를 안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미국이 초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꼬리를 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우디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예? 이스라엘이 고집 세우는 거 그거 이스라엘 기조 꺾어줄게. 예? 마음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바이든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자세예요. 거기서 캠프 데이비드로, 예? 그 귀하다는 장소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다 불러다 놓고 그 둘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말하면 시킨 대로 하는 국가들이거든요.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 번째 합의문 궁금한 거죠. 자, 시진핑은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었죠. 이게 보면은 이게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단지 사우디하고 중국이 원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로 거래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훨씬 넘어가는 제안을 시진핑이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자. 원유 거래 시장을 상하이로 옮기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사지 말고. 지금 IMF도 그렇고 UN도 그렇고 뭐 금 거래 시장도 그렇고 많은 뭐 곡물 거래 시장 이런 것들의 중요한 전 세계 시장이 미국에 다 있어요. 미국의 패권국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거기 가격 결정권이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거기서 미국이 왜곡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IMF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느끼시죠. 유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진핑 이야기하는 거는 그 거래소를 원유 거래를 위안화 거래는 당연한 거죠. 상하이에 와서 거래를 하면 모든 게 위안화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진 시스템을 모방해서 거의 중국에 다 만들어 놨어요. 금 거래소도 만들어 놓고 은행도 IMF를 대체할 것도 만들어 놓고. 근데 미국의 약점을 보완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발언이에요. 네.
미국을 시궁창에 박아버릴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네. 자, 이게 이제 바이든의 현재 기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몽골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롱이 몽골을 방문한 이후에 얼마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몽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부통령하고 찍은 사진인데, 뭐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는데, 지금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미국이 영토를 잃고 있어요. 중동이 날아갔죠. 아세안 국가도 날아갔죠. 많은 부분에서 남미 포기했죠. 이제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더 올라탈 수도 있어요. 예, 뒤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각이 서 있는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프랑스하고 미국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새로 영역을 확보한 부분이 몽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큰 뭐랄까 혜택을 줬으면은 몽골은 절반은 러시아하고 절반은 중국하고 면하고 있잖아요. 국경이. 그걸 빼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줬어요. 던져줬어요. 중국한테. 죄송합니다. 몽골한테.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5월 달에 히로시마 G7 미팅 이후에 마크롱의 방문.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작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뭐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월 달에 마크롱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서 몽골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네가 신경 좀 써라. 수고를 좀 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때 이미 젤렌스키는 버린 카드예요. 네. 그때 한국하고 일본 정상한테는 우리 8월 달경에 미팅 한번 하자. 미국을 부를게.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저기 그것은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 교황이 몽골 간다고 했을 때부터 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네, 중국에 대항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안보 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3의 이웃이란 말도 나오죠. 접하지 않았지만은 우리하고 피부를 접한 이웃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여기에 몽골은 우리 한국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종종. 네, 여기 이제 핵심이죠. 네. 그리고 몽골은 한국과도 친하고 북한과도 친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몽골이 혹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이 짚어줬어요. 남의 땅에 있는 남의 땅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죠. 이게 미국이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압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카드다. 몽골이. 즉 이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리고 몽골에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러시아와 몽골이 연결되더라도 그 유라시아 경제권이 꽃을 피우려면 한반도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동북아시아 시장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남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한반도에서. 그 여파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몽골은 실행에 옮겼어요. 됐어요. 몽골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자, 그리고 그 몽골 쪽에서 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눈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국제 규범에 기반한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하는 말이죠. 즉 중국은 독재 국가고 우리는 민주 국가다. 흑백 구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몽골이 합의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즉 중국과 절반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미국과 연대를 함으로써 그만큼 미국의 혜택이 컸다는 거고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몽골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러시아가 이걸 반대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게 묘한 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즐거운 부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했어요. 누가? 미국과 몽골이.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그 후속 미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총정리라고 볼 수 있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날선 공세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아주 낮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번째 합의문이 뭔가, 우리가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합의문이 아직 합의가 안 됐죠. 지난 일요일까지 지금 3, 4일 엄청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통보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싫더라도. 예. 그리고 그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작년에 담대한 구상처럼 확인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밀어붙이겠죠. 말씀드렸죠. 오늘 보신 것처럼 미국은 급해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1월 말에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는 여름까지 결정을 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쪽이죠. 결국 우크라이나에서는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리전에서 졌다. 어떻게 면을 살리면서 나오느냐. 그 자체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죠. 다른 큰 이슈를 터트리면서 그걸 묻어버리면서 체면 차리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약점도 알고 있다. 그게 몽골 이야기, 이번에 한미일 회담에서 정점을 찍을 것 같다는 거, 그런 시나리오죠. 그리고 2월 달에 교황 몽골 방문이 언급됐고, 5월 달에 마크롱이 몽골을 갔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이 있고,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목표는 대중국.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오판인 거죠. 만약 대통령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8월 22일에 브릭스 회담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고,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씨앗이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로 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나리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갑자기 종전선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작년에는 담대한 구상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연계시켜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압박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왜?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 이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한미일의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바뀌면 금방 무색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토처럼 무슨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 때문에 나토가 생길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절대적 힘이 이걸 강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 정도가 안 돼요. 옆에 가까운 데 중국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수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북한과의 종전 협상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좀 긴장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협의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살 얼음판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작년에 정상회담,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왔었죠, 바이든이. 그때 제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때 쿼드 가입을 요청했다고 나왔었어요. 쿼드 가입을 해서 뭐 호주, 인도, 일본 군사동맹체, 아시아판 나토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이걸 해서 이게 북한에 대한 힘을 모아주는 것으로 했지만 바이든이 거부했죠. 쿼드 가입 안 된다. 그리고 김정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남한의 핵무장을 막으면서 하고 있어요. 얼렸다가 겁을 줬다가 이러면서 어쨌거나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거죠.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과 통화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지지한다. 그거 유지되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남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대륙간 한도탄을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지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남한 비핵화 지금 조건을 유지는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한미일 공동 안보 협의체 가칭입니다만 이런 걸 해서 향후 포석을 안겠다. 지금 뭐 나토 같은 걸 만들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중대한 시점에 그 정도로 하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미일 간에 이런 군사 협의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대중국 전선으로. 북한이 관여하게 되면 거기에. 그리고 북한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몽골 러시아 라인이 살아요.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그리고 한미일 공동안보 협의체가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랑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 중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 오판을 한 사람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본 겁니다. 지금 액면으로 봐서는 바이든이 이 정도 합의를 위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불러다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거기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네.